모든 채소는 무조건적으로 몸에 좋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저희 환자들에게 채소를 권해왔고, 제 밥상에도 채소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신장 수치가 위험 수위라는 겁니다. 선생님, 식단부터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식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먹었던 채소들이 오히려 내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60세가 넘은 몸에는 이제 모든 채소가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82세, 여전히 노인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 중인 내과 전문의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어떤 채소는 약이 되지만 어떤 채소는 독이 됩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 전에 이 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떤 채소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서울의 마트에서 고른 브로콜리일지, 시골 텃밭에서 막 따온 고추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계신 지역과 드시고 계신 채소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끼가 오늘 제 이야기에 더 깊은 의미를 더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82세 의사가 아직도 환자를 보고 있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관찰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피해야 할 채소가 있고 반드시 먹어야 할 채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채소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도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신장 문제도 바로 이런 잘못된 채소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식생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채소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채소는 바로 자색 양배추입니다. 일반 양배추와 다른 점은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74세 고명자 C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자 C는 평생 속쓰림과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소화제를 달고 살았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배변을 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색 양배추를 매일 샐러드로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장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자색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주 후부터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게 되었고 속쓰림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손발 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고명자 C는 지금도 매일 자색 양배추를 드시고 계십니다. 자색 양배추를 드실 때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 식초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50g 정도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 정도의 양이죠. 샐러드로 드시거나 쌈채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살짝 절여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데쳐서 드세요. 자색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아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색 양배추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단맛이 있어서 생각보다 드시기 쉬우실 겁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챙겨야 할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60세 이후 가장 걱정되는 당뇨병과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69세 홍기영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영 씨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공복 혈당이 110mg 정도로 높아서 당뇨로 진행될 위험이 컸습니다. 식후에는 항상 졸리고 피곤하셨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95mg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화 혈색소도 6.0에서 5.6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후 피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합니다. 둘째,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설포라판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홍기영 씨는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방금 전 한 일도 잊어버리곤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전 약속도 정확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5분 이상 가열하면 50% 이상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설포라판 활성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양파나 무와 함께 드셔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도 꼭 드세요. 꽃봉오리 부분보다 줄기에 설포라판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줄기는 질기니까 얇게 썰어서 볶아 드시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g 정도입니다. 중간 크기 브로콜리 반 개 정도의 양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드시지 않고 계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80세 이선자 여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평생 독서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75세 이후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책을 10분만 읽어도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안과 검사를 받아보니 황반변성 초기 단계였습니다. 시력도 0.6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안과 의사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지만 저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금치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 부위에 축적되면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분들이 황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선자 여사는 시금치를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서 드셨습니다. 들기름과 함께 볶아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황반변성의 진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시력도 0.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안구건조증도 크게 개선되어서 이제는 하루 2시간 이상 독서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금치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부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어서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흡수해서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자주 발생하는데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마그네슘 성분은 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되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선자 여사도 시금치를 드시기 시작한 후 잠을 깊게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으로 다량 섭취하지 마세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데쳐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세요. 데칠 때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와 엽산이 파괴됩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옥살산을 제거하세요.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란의 레시틴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g 정도입니다. 시금치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눈이 침침하거나 안구건조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해 보세요. 60세 이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건강한 곡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서 당뇨병과 심장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66세 김종우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씨는 평소 통조림 옥수수를 즐겨 드시던 분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옥수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옥수수 1개씩은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7.2까지 올라가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혈당도 140mg을 넘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우 씨는 평소 단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옥수수가 문제였습니다.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85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통조림 옥수수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어서 혈당 지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옥수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심장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김종우 씨는 옥수수 섭취를 중단하고 현미밥과 콜리플라워로 대체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4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수수에서 추출한 옥수수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옥수수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렉틴은 장벽을 자극해서 장 투과성을 높이고 이는 알레르기 반응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대신 드실 수 있는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이나 보리밥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안전합니다. 콜리플라워를 쌀처럼 잘게 썰어서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간식으로 옥수수를 드시던 분들은 견과류나 씨알류로 바꿔보세요. 호두나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옥수수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는 몸에 좋지만 통조림 토마토는 BPA와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70세 유정한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한 씨는 평소 토마토 요리를 즐겨 하시던 분인데 편리함 때문에 통조림 토마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를 만들 때 거의 매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때로는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높아져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통조림 토마토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이 원인이었습니다. 통조림 토마토 한 캔에는 하루 권장량의 50%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나트륨 배설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체내에 나트륨이 축적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부정맥과 심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통조림 토마토에는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BPA는 캔 내부 코팅제에서 나오는 물질로 내분 비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중요한데 BPA가 이를 방해합니다. BPA는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유정한 씨는 통조림 토마토를 끊고 생토마토로 바꿨습니다. 생토마토를 직접 갈아서 소스를 만들거나 BPA가 들어있지 않은 유리병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부정맥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나트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생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맛을 더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통조림 토마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토마토를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껍질을 벗긴 후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유리병에 들어있는 토마토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리병 제품은 BPA가 들어있지 않고 나트륨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농축되어 있어서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리할 때 통조림 토마토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건강을 위해서는 생토마토나 유리병 제품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년 전 제 신장 수치가 악화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가면서 만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온 의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일 드시던 음식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채소들, 특히 시금치와 가지를 매일 드시고 있었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고 알칼로이드가 많은 가지를 자주 드시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채소들은 피하고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로 대체했습니다. 브로콜리와 자색 양배추를 매일 드시고 비트로 혈관 건강을 개선했습니다. 통조림 제품도 모두 끊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1.2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들도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채소는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입니다. 이 채소들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 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채소는 옥수수,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이 채소들은 혈당 상승, 심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옥수수 대신 현미밥을, 통조림 토마토 대신 생토마토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82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건강한 노년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언제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채소를 바꿔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과 꼭 먹어야 할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